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블룸에너지에 이어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룸에너지는 연료전지 쪽에 집중한다면 플러그 파워는 그린 수소 사업의 선두주자인데요. 플러그 파워는 1997년에 설립되었고 1999년에 상장되었습니다. 연료전지와 수소 연료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 수소 관련 토탈 솔루션을 통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수전의 방식의 그린 수소 생산을 하고 액화수소 충전 및 유동 등 생산, 저장, 전달까지 수소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러그 파워의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199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23% 감소했고 2022년 3분기보다 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평소보다 많이 악화되었는데요. 비용을 보면 3분기가 2분기보다 판관비는 4밀리언 달러를 더 쓰고 연구 개발비는 1밀리언 달러를 덜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런 매출이익률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지 못했고요. 2분기에는 그래도 매출이 크게 상회했는데 이번엔 둘 다 크게 미달하니 주가가 40%나 하락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2달러 수준이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후 계속 주가가 하락세였다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3달러대까지 하락했어요. 오늘은 다행히 22%가 오르면서 4달러까지 올랐네요. 실적만 봐서는 우선 수익성이 기대보다 개선되지 않는 게 1차로 영향이 크고 이번 분기에는 매출까지 안 좋아진 게 주가 급락을 이끌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큰 이슈가 자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2분기 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게 유동 자산이 줄어들고 있었고 자금 조달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 문제가 되어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매출과 매출이익률의 하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야별 매출액인데요. 이번 3분기는 장비 인프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야는 2분기보다 모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장비 인프라가 2분기 대비 33%나 빠졌는데요. 수익성을 보면 나머지 분야는 매출이 증가한 만큼 수익성도 개선되었는데 장비 인프라는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이익률이 38%였는데 계속 감소 추세였다가 2022년 4분기 이후로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3분기에 적자가 돼버리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연간 이익률을 봐도 2020년을 빼고 장비 인프라가 적자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제일 주력 사업인 장비 인프라가 실적이 저조하니 실망감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럼 장비 인프라를 자세히 볼까요? 장비 인프라 매출은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 인프라, 전해조, 엔지니어링 장비, 흑조 온 장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료전지 인프라는 워낙 변동성이 심했는데 2분기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수소 인프라와 극조 온 장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두 사업이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연료전지는 2023년 동안 판매 대수가 3분기에 오히려 늘었고요. 대신 젠드라이브 매출이 변동이 심합니다. 젠드라이브는 지게차, 팔레트잭, AGV 등에 사용되는 전지인데요. 2023년 1분기에 1035개, 2분기에 2680개, 3분기에 1452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연료전지 쪽은 워낙 변동이 심해서 그렇다고 쳐도 그린 수소 사업에 매진한 플러그 파워가 수소 인프라와 극저 온 장비에서 매출이 크게 꺾인 것은 타격이 큽니다. 그럼 매출이 왜 줄었나를 보면요. 스크립트를 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수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옵니다. 몇 달 동안 테너시 시설을 포함한 공장들이 가동 중단이 되었고 캘리포니아 충전소에서는 몇 달 동안 연료가 없거나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 가격이 2배까지 뛰어 올랐다고 해요. 매출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차버린 격이 돼버린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기사도 찾아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해본 내용은 플러그 파워는 연료전지, 수소 인프라 장비 등을 설치해주고 수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는 재고 상관없이 팔리는 대로 팔다가 3분기에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재고가 없으니 공장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고정비가 들면서 매출 원가는 높아지고 수소를 공급 못하니 수소 인프라 장비를 판매가 저조하게 되고 극저온에 저장해서 이동하는 극저온 장비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많이 팔았고 서비스 계약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료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플러그 파워 쪽에서는 지금은 공급망이 안정화되었고 테너시 공장도 연말까지 가동을 한다고 하고 일시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지아 공장 가동도 2021년 기사를 보면 원래 2022년 연말에 가동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전기차는 점점 많아지는데 전기가 없다고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4분기에 조지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고 내년 1분기에 루이지애나 공장도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공급 업체도 하나 확보한 것 같네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공급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까 연료전지 시스템은 계속 늘고 있고요. 전해 조장치를 2023년 1분기에 1메가와트 장치를 62개 판매했고 2분기에 4개로 크게 감소했다가 3분기에 다시 54개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수소 솔루션인 젠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별 매출은 북미 매출이 대부분이고 3분기 북미 매출은 2022년 3분기와 동일한 매출입니다. 2023년부터 기타 매출이 세분화되었는데요. 유럽 매출이 변동이 있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기업들이 공장을 보러 온다고 하고요. 전해조의 경우는 세계의 대규모 거래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3분기는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어서 부채 비율이 55%가 되었습니다. 부채 비율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유동성을 보면 2분기 때 우려한 부분이 결국 현실화가 됐습니다. 먼저 현금이 2분기에 579밀리언 달러에서 3분기에 111밀리언 달러로 현금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유동 비율을 보면 2분기에 300% 되었는데 3분기에는 231%까지 줄었어요. 여기에 재고도 많이 늘어서 재고를 제외한 유동 자산과 유동 비율을 보면 131% 수준입니다. 분명 적자가 바로 해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분기부터는 자금 조달이 없으면 유동성이 더 급격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은 FCF 잉여 현금 흐름이 3분기에 많이 개선되어 현금 유출폭을 많이 줄였어요.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자금이 없으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두색의 자금 조달 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빨간색 선인 투자현금 1, 2분기에 유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기된 유가증권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한 것 같네요. 1분기에 316밀리언 달러, 2분기에 693밀리언 달러가 생겼고요. 3분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3분기부터는 만기된 유가증권도 없다는 뜻일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보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주식 지분으로는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기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 유가증권을 처분 안 한 것도 이런 상황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대책이 있을까요? 먼저 DOE, 에너지부로부터 15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4년 2분기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유상증자를 하던지 전환사채를 쓰던지 할 것 같네요. 2023년 연간 매출은 1.2빌리언 달러로 3분기와 똑같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2024년 2빌리언 달러, 2027년, 2030년 목표 역시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2023년 연간 매출을 통해 4분기 매출을 역산하면 531밀리언 달러인데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300밀리언 달러도 못했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전해조와 극좋은 장비에서 긍정적인 매출이 나온다고 했고요. 진짜 이 매출이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린수소의 선두기업이지만 환경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러그 파워가 숨통이 트이려면 세금 공제가 중요한데요. IRA 법에 따르면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수소 1kg 생산하는데 3달러를 제공하고 탄소 집약도가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1달러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정책이 빨리 시행되어야 마진이 더 남을 텐데요. 스크립트에 의하면 행정부가 올해 연말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될지는 확실하지 않죠. 이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규모가 더 빨리 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그 파워도 이렇게 힘든데 플러그 파워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SKENS는 어떻게 될까요? 한 기사를 봤는데 SKENS는 올해 12월부터 액화수소 생산 설비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플러그 파워와는 달리 그린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그레이 수소랑 블루 수소를 먼저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 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것이 블루 수소입니다. 만들기 쉬운 만큼 그린 수소보다는 수익성이 높겠죠. 그리고 발전용, 수송용 시장에 미리 수소를 사줄 곳을 확보하였고 특히 지자체에 운행하는 수소버스에 연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SKENS는 바로 그린 수소를 가지 않고 오랜 시간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를 생산하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세대 에너지라고 하여 수소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수소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자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입니다.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수소 생산에 대한 수익성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2023년에는 외부에서 수소 공급하는 비율이 자체 생산보다 비율이 높았는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생산이 늘면서 운송 비용이 줄어들고요. 그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자체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하루빨리 세금 공제를 받고 에너지부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4년에 2빌리언 달러를 하려면 분기에 못해도 500밀리언 달러씩 해줘야 되는데요. 4분기부터 약속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영상임에도 아직 플러그 파워가 하는 사업에 대해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보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